제2강은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은 가장 핵심이죠. 논작물을 알게 되면 밭작물, 적과전, 오복무감 등 모든 작물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가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하나는 농작물이다. 또 하나는 가축이다. 그 다음 4대 시설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평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작물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논작물은 바로 조사 대상 면적. 모든 평가 방법에서 논작물, 밭작물, 과수에서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것이 10회에도 나왔죠. 그것이 나열식으로 시험이 나왔던 나열식으로. 요거일 때 쭉 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기호화를 하자. 기호.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로 평가사가 조사할 면적을 딱 선정을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죠? 곱표, 세모, 동그라미. 이것이 모든 작물에 흐르는 기호입니다. 우리의 약속이죠. 그러면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평가하게 되면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과수든 가면은 실제 경작 면적을 측정합니다. 논작물 딱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이 1000제곱미터다 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에서 실제로 답이 나와버렸죠. 고사가 100제곱미터 되었다. 미보상이 50이다. 그 다음에 기수학이 150이다 했을 때는 고사라는 뜻은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면적이니까 보상하는 손해예요.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보상은 책임 없어 하는 부분. 경운기가 가다가 넘어져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죠? 논작물에 콩을 심었다면 안 해주겠죠. 타작물. 이것을 암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이치를 알면 되는 거죠. 150. 그 다음에 수확 적기에 수확을 해버렸다면 보상 안 해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작 면적은 평가사가 실제로 한 바퀴 돌았던 그 면적,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빼준 이것이 7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이게 밭작물에서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구하고 이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뭘 한다? 표본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를 한다면 표본 조사할 때 표본 구간수가 중요하죠. 표본 구간수가 3곳이다, 4곳이다, 5곳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구간수 정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논작물, 적과전 품목은 반드시 알라. 그리고 다른 과수나 밭작물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은 공식이 요걸 써야 됩니다. 평조단 수미라는 공식을 쓰자. 그 평조단 수미가 뭔데?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저 써야 돼요. 습관적으로 써야 돼. 평조단 수미를 문제에 써놓고 답안지에다 바로 쓰세요. 어떻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할 때 단, 평조단 수, 미보상 감수량. 왜 구하죠? 피해율 구하기 위해서. 피해율은 쭉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금. 이렇게 답안지 바로 쓰세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것은 바로 실제 경작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 주어지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수확량은 우리가 조사한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 면적 실제로 한 조사값.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작물마다 단위 면적당 조사값이거든요. 그 조사값이 1.45면 1.45. 이 구하는 방법은 강의를 할 때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구하면 되고, 나머지 수확량일 때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모와 동그라미, 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위에 나오는 평조단 수미할 때 평 2kg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논작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